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슈를 갖고 방송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일러서 운동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저널리스트로 봐야 됩니다. 저널리스트. 저 역시도 저널리스트를 추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면서 어, 지금 대통령 그 상황, 지금 체포 영장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올리고 저 밑에 댓글을 보면 저도 현장에 나가라고 이제 하는 그런 댓글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댓글은 제가 일단은요, 저에 대한 잔소리로 보고 당분간 숨김 처리할 겁니다. 숨김 처리하게 되면은 본인은 댓글을 달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거를. 오직 자신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사람마다 다 이게 자기 역할이 있고 보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현장 가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카메라 하나 들고 가서 찍는다 칩시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현장에는 벌써 수십 개, 뭐 수백 개 그냥 카메라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유튜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도 필요하죠. 분명히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 나가버리면 그러면 방송은 누가 합니까? 저는 사실 그 광장보다도 방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서는 저처럼 좌파 소식도 같이 전하면서 이렇게 양쪽 이야기를 다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파 유튜버 중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것이 천직이다. 현 시점에서는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일개 보병으로 쓰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장소에서 이제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잔소리 하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잔소리 듣는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냥 숨김처리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일단은 처음부터도 단언했습니다. 그런 거는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평론가지만 저널리스트로서 평론을 하는 것이지 그 운동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유튜버보다는 조금 약간 객관적으로 보일 겁니다. 약간은. 그렇지만 저도 객관은 아니에요. 완전히 저도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건 맞고 일반적인 조선일보 같은 그런 언론사 이 이제 제도권 미디어 주요 미디어와 우파 유튜버 중간쯤에 위치한다라고 벌써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논조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조를 이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양한 여러분이 이제 챙겨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 그것을 분석 정리하는 게 제 몫입니다. 뉴스 전달이 제 몫이 아니에요. 저는 뉴스 전달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가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제 이 기억에 맞지 않고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버리면 그럼 그 유튜브 다 나가버리면 그 누가 그러면 보도를 그 올바른 보도를 한다거나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어떤 그 고급한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분석과 논평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야 됩니까? 전쟁이 벌어지더라도요. 행정병은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참모진대로 또 별도로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략통은 전략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다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전부 보병화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체포는 뭐 처음부터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MBC 하나도 못 뚫는 게 이 체포영장입니다. 예전에 MB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 이게 제작진 체포 이런 시도가 많았거든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노조가 딱 이렇게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더라고. 밀고 당기고 몇 번 하면 그냥 물러서더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더 어려운 상대를 만났잖아요. 대통령실에는 400명 가량의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게 무장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체가 또 얼마나 건장합니까, 전부. 뚫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도 체포조하고 대통령 경호실에 경호원들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조우한 적도 없다니까, 아직. 중간에 지금 막혀가지고, 우리 외국 시민들한테 막혀가지고, 거기하고 직접 접촉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공포심을 갖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조직 내에 있는 인사가 철벽 방어를 한다 칠 때 우리 경찰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적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거 안 돼요. 민노총 같은 그런 어떤 그 수장도 체포하려고 들어가면 거기서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요. 그 나중에 체포되는 것은 본인들이 걸어 나올 때죠.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일단 이 과정을 통해서 시혜를 결집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쩌면요, 경호원들은, 경호처 직원들은요,
거기 이제 체포조 그 경찰하고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서로 부딪힐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은 거기서 광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과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제가 할 수 있는 일로서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지금 야권이 난리 났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 언론들 많죠. JTBC, MBC, YTN 등등 많은데, 이 전부 처음에는 뭐 완전 이렇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죠. 금방이라도 이제 잡아 이제 드릴 것 같은 체포가 그냥 확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지만 전부 그들의 희망 회로요, 희망 고문입니다. 경찰 관저 앞 시위대 강제 해산 돌입, 뭐 이런 게 이제 YTN, 그리고 울산 MBC, 윤석열 이르면 오늘 체포 집행, MBC 뉴스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JTBC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한남동 관저 앞 아수라장. JTBC가 썸네일이 제일 섬찟합니다. 여기 보면 내란 수계,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산돼지, 멧돼지 같은 그런 단어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MBC보다 더 한 것 같더라고요. JTBC가. 그 뒤에 홍석현이가 뭐를 노리고 있다. 윤석열과는 가는 길이 다르다. 뭐 이런저런 어떤 서로 간에 적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특히나 종편에 대해서, 특히 JTBC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애정을 표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라든가 JTBC 출신 중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아마 단 한 명 있다면은 그 한동훈의 측근이었던 김종혁 정도인데 김종혁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픽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악연도 있는 것 같고, 홍석현 본인이 예전부터 추구했던 뭐 노선이 있습니다. 친중적 행보, 거기다가 본인이 노리는 건 내각제. 그 사람이 사실 예전부터도 대통령을 노린다, 혹은 내각제 하에서의 첫 총리를 노린다,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죠. 이래저래 악연인 것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가장 극악한 어떤 그런 방송사였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마이, 썸네일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발작하는 겁니다. 발작. 이거는 그만큼 이게 쫄린다 혹은 다급하다라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지금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기가 죽었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또 던졌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유튜브들이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졌죠.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것 같습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사기백배, 용맹하게 그냥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 내란 수계 윤석열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하라. 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썸네일로 과장해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이들은 처음에 진짜로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고. 민심이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민심이 지금 오히려 대반등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이게 신의 한 수고요. 두 번째 신의 한 수는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그 판사가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압수수색도 발부했고요. 그 두 영장을 발부한 것이 또 하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의 한 수는요, 역의 의미가 강해요. 역의 의미. 반발작용으로 인해서 거대한 애국 우파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장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불법이거든요. 대부분의 그 변호사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영장 판사가 무엇을 예외로 한다라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개짓거리를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바로 그 문제의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아시죠? 이번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명을 이번에 추천에 올렸잖아요. 그 두 사람 다 어디 소속이냐 하면 이 이순영 부장판사가 있는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정계선이죠. 여성. 그 사람은 지방 그 법원의 법원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 마은혁이죠. 그 사람은 거기서 부장판사로 있었다고요. 요 이순영 부장판사하고 직급은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서부지방법원이 그야말로 그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치는 것도 거기 치면 안 돼요. 원래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다 치잖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여기에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이 친구가 엄청난 어떤 위헌적 법을 어긴 그런 짓을 저질렀죠. 윤 대통령 수색 영장을 낼 때 형사소송법 예외가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뭐 예외로 뭐 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하면서 그냥 어거지로 그냥 구속영장하고 수색 영장을 이렇게 발부한 겁니다. 2024년 12월 31일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라고 여기 하는 이런 말을 본인이 거기 영장 안에 그런 문구를 담아놓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걸 예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식 재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영장판사 혼자가 하루 이틀 생각하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법을 바꾸려고 하면은 대법까지 가야 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11조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에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체포도 못하고 원래는 거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뻔합니다. 대통령을 일단 체포를 한 뒤에 이거 직권남용 같은 것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또 다른 어떤 여죄를 또 추궁할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구속시키면은 게임이 끝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밀어붙이는 건데 그야말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법조계의 생각은 이미 명확합니다. 이게 대세예요. 법조계의 생각들은 완전히 대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헌법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예외로 할 근거가 없어 법 위반이다. 심지어 이런 것은요 조중동에서도 이런 보도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법원장 출신 변호사고요. 법률 배제한 것은 사법부 역할 범위 벗어난 상권 분립의 위배다. 이 사람이 엄청난 지금 국정농단 혹은 이 쿠데타적 일종의 이제 판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식 판결도 아니고요. 영장을 갖고 그런 식으로 엄청난 어떤 권한 남용을 저지른 겁니다. 이 사람은 저는 나중에 단언합니다. 감옥 갈 것으로 봅니다. 자, 형사소송법 조항 배제하는 수색영장은 효력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직 판사고요. 체포를 전제로 한 수색영장이어서 형사소송법 적용 여부는 문제되지 않아. 이런 어떤 이 일종의 다른 의견도 소수지만 있고요. 적법성 여부는 추후 재판에서 다툴 문제. 일단 영장 발부됐으니 받아들여야. 자,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이제 생각 자체가 좌경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대세는요 위에 있는 이겁니다. 헌법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예외로 할 근거가 없다. 법 위반이다. 이게 대세입니다. 아마 법 전공한 사람들 전문 법률가들이 100명이 있으면 약 한 80명, 70명 정도는 전부 1번을 들 겁니다. 1번은.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체포조로 동원된 경찰 병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찝찝해한데요. 이거다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의문도 있고 그런 스스로에 대한 불안 심리도 지금 발동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달리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아주 강경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강공을 구사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 더욱이 현장 상황이 완전히 그냥 인산인해로 그냥 막혀 있는 상황. 그리고 저쪽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병력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약 400명 가까운 대통령 수호대가 있다니까. 대통령실의 경호처 말이죠. 그리고 여차지 가면요 외곽에 있는 삼삼 경비단 등 대통령 지키는 게 이제 본 업무거든요. 진짜 군병력도 동원될 수 있어요. 거기서 대통령이 오라고 안 해도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실이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들은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무모한 시도. 지금 그런데도 저들은 이번에 잡히는 줄 알고 멧돼지 사냥 성공했다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썸네일에 유튜브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좌파 대표적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누비는 황기자 TV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봤거든. 계속해서 현장만 돌아다니는 친구인데
기가 죽어서 풀이 죽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 현장 상황이 도무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하고 달리 뭐 수색은 뭐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체포는 고사하고 금방에 가보지도 못하니까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초라한 댓글이 몇 개 달려 있던데 아유 서울 한강 오리알 됐네요. 이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풀이 완전히 죽었더라고요. 습내일은 뭐 요란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식이죠. 자 어쨌거나 그러나 수색영장의 기간이 6일까지죠. 저는 오늘 이게 뭐 제대로 된 첫 시도라고 보는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봅니다. 일각에서는요. 경찰 기동대를 앞세워서 숫자로 밀어붙인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동대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편제상 이런 걸 못하는 조직입니다. 만일에 이거를 누가 지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감옥 가는 거지 무조건. 기동대 그 지휘관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법을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사람들도. 거부할 겁니다. 이미 그런 이야기도 파다합니다. 기동대 쪽에 이게 만일에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은 거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결국에는 경찰 특공대를 앞세울 건데 경찰 특공대보다도 더 센 데가 대통령실의 경호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총 들고 나타나 본들 그 총은 의미가 없는 게 누구를 향해서 쏠 겁니까? 쏠 대상이 없다니까. 그중에 만일에 단 한 발이라도 우리 애국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포가 되어서 사람이 어떻게 다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걸로 게임 셋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총을 들고 와도 소용도 없어요. 경찰 특공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와봐야. 그거 갖고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싸울 겁니까?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번에 그 현장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2030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남성들이죠. 남성들을. 2030 남성들이 대통령을 지킨다, 구한다 이 수준인데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관건은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이재명도 마지막 그때 승부수를 아마 던질 겁니다. 제법 많은 탄핵 찬성 그리고 윤 대통령 체포하라 주장하는 인간들이 좀 모일 텐데요. 그때는 노조도 합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그리고 또 촛불 행동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그리고 현재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집단에서 그런 인간들이 그리고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대거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광장의 권력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오래전에 광장 권력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대 태극기 세력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광장의 대결에서는 국민의힘 혹은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세력이 압도할 것으로 봅니다. 압도할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요. 최근 나온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 명백한 신호가 터졌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난리 났대요. 지금 이거 대통령과 멀어지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야. 우리 당 지지율보다도 더 높게 나오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회군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지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군을 하면서 이제 하나둘 나타날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엄호하는 발언이 터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게 몇 명 생기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대통령 구하는 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뭐 몇몇 한동훈이라든가 그 몇몇 계열들은 뭐 안 그러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가서 소리를 치겠죠. 이거 굉장한 일이고요. 조중동도 열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기사도 이제 가끔씩 나와요. 이게 자기들도 지금 어쩌면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 계엄 선포하고 막 이렇게 내란 선동, 내란 수계로 막 몰아갈 때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도 지금 느낀 거죠. 이거 그야말로 중대한 국면이고요. 특히나 그리고 지금 미국 관련해서 엄청난 뉴스들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SDS, Stop the Steal. 이게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구호 아닙니까? 부정선거 그 도둑질을 멈춰라.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층보다도 젊은 층에게 압도적으로 먹힙니다. 이게 20대 특히 이대남들에게 이거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STS 운동인데요. Stop the Steal. 자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도 나도 피해자다 하고 나올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이용 전 의원 윤 대통령이 총애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거기도 사실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지금 분석되는 그 자료가 있죠. 추미애한테 이겼다라는 거야. 어느 한 동네에서 90% 몰표가 쏟아지면서 막판에 뒤집어진 케이스 아닙니까? 원희룡 의원 뭐 등등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떨어진 많은 사람들 50몇 명이라 그러잖아요. 튀어나오세요. 나와가지고 내가 이긴 선거, 내가 도둑질 맞았다. 그리고 자기가 싸운 상대를 이야기하면서 저격하십시오.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이 내 승리를 훔쳤다라고 외치세요. 그러면은요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일어난다니까. 국민의힘에서 솔직히 그런 식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하다, 찝찝하다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대세가 한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대세가 다시 뒤집어지는 거 안 보입니까? 이제 그걸 외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하면은 통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STS 이 운동은 한미 공조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포렌식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승관이 연수원에 갇혀있던 그 90명의 인물, 그들이 해커인데 중국 해커들이죠. 그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여론을 쥐락펴락하고 부정선거를 조작했던 그 이제 주인공들이다. 이런 어떤 충격적 주장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모처 미군 부대에 가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확인은 안 됐지만요. 어쨌거나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입니다. 이재명은 트럼프가 움직이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버텨버리면은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후의 이야기고요. 물론 6명으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8명, 9명 뭐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죠. 근데 그때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겁니다. 여론이. 그러면 타면요. 그 여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지표가 되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터지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국민의힘뿐 아니고 조중동도 벌써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심판하면 100%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내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부정선거가 그때쯤이면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하는 폐악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탄핵하는 그런 정당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그리고 하는 짓거리를 보시라니까요. 국정 발목 잡고 그냥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망나니, 그야말로 범죄 혐의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저런 엄청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 특히 중립적 국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의 가장 중대한 변수는요. 충청도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반대가 됐더라고. 민주당이 50, 국민의힘이 25인데 그게 반대로 됐다니까요. 반대로. 이건 달리 말하면 중도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죠. 그건 조만간 50% 지지율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